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수많은 유혹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 바로 자신만의 관점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 취향 찾기 프로젝트. 매거진 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의 언어가 위스키라고 한다면 이처럼 고생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나는 잠자코 술잔을 내밀고 당신은 그걸 받아서 조용히 목 안으로 흘려넣기만 하면 된다. 너무도 심플하고 너무도 친밀하고 너무도 정확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언어는 그저 언어일 뿐이고 우리는 언어 이상도 언어 이하도 아닌 세상을 살고 있다. 우리는 세상의 온갖 일들을 술에 취하지 않는 맨정신의 다른 무엇인가로 바꾸어 놓고 이야기하고 그 한정된 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아주 드물게 주어지는 행복한 순간에 우리의 언어는 진짜로 위스키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는 늘 혹은 적어도 나는 그러한 순간을 꿈꾸며 살아간다. 만약 우리의 언어가 위스키라면 하고. 안녕하세요. 매거진 썰 김명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태영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호 에디터입니다. 우후. 자, 우선 오프닝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만약 우리의 언어가 위스키라면의 서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위스키 성지 여행이라고 이름 붙여진 책이죠. 예,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 위스키 애호가로 엄청난 애호가로 이미 되게 유명하시고요. 그분이 위스키를 좋아하다 결국에는 그 생산지까지 찾아가서 이런 책을 쓰신 거예요. 엄청 좋아하시나 본데요. 자, 지난번 이제 방송이 나가긴 나갔는데, 자, 그때 우리가 싱글 몰트 위스키를 먹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끝이 났어요. 네, 두 맞아요. 분은 드시고 오셨나요? 지난 방송 사람들의 피드백은 어땠나요? 듣는 사람이 있나요? 뭐 전부 너의 남자 취향 혹시 얘기하는 거 아니었니? 라고 하던데 듣고 나서 정말 싱글 모트 위스키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얘기와 어떤 기대 반 걱정 반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앞에를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호스트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죠. 네. 그 전에는 맞아. 네, 남자 에디터 둘이서 얘기를 시작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부랴부랴 김명지 아나운서에게 오프닝을 맡겼어요. 다. 그 오자마자 그죠. 네, 제가 녹음해보고 들어보니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한 주 만에 뺏긴 거죠. 네. 그렇다고 뭐 뭐 다음 화부터 저희가 안 그래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포스터도 바뀌었어요. 그니까요. 네. 깜짝 놀랐어요. 원래 남자의 얼굴이 나오고 남자 취향이었었거든요. 그니까. 근데 여자의 얼굴이 나오고 남자 취향이라는 크게 타이틀을 걸었어요. 물론 남자 취향 찾기 프로젝트지만 그 얼핏 보면 저의 남성 편력에 대한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그렇게 남고 일단 듣게 만드는 듣다 그런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전 남성 편력이 없는 여자예요. 그럼 어떤 스타일의 남자 좋아하시나요? 뭐 싱글 몰트 위스키 같은 남자? 뭐 이렇게 막 싱글인 던져. 남자? 싱글인 남자? 싱글인 남자. 괜찮다. 맞는 말이네요. 자, 그래서 드셔보셨어요? 네, 물론이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이태원에 글램을 갔어요, 라운지에. 가면은 웬만하면은 거기서 싱글 몰트 위스키 잘 안 마시는데 저를 포함해 5명이 갔는데 네. 그중 2명이 어떤 술을 마셔도 상관이 없고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여자. 그런 친구 둘과 네. 또 이제 다른 친구들 해가지고 갔는데 저희가 저랑 또 싱글 몰트 위스키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글램에서 굳이 탈리스커 10년산을 시켰어요. 굳이. 네, 굳이 남자 5이서 탈리스커 한 병을 놓고 마시는데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사실 저희가 글램을 가면은 여자들과 뭐 눈빛 교환도 하고 그죠. 뭐 말도 한번 건네보고 그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네, 그렇게 하는 건 네. 아니고 근데 그 탈리스커 시켜놓으니까는 뭔가 우리끼리 계속 얘기를 하게 되고 오.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날은
어느 테이블에 가서 찝쩍거리지도 않았고 오.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그램을 왜 간 거야 그러면? 아까 그 비싼 돈 주고 왜 거기 굳이 앉아서 그걸 먹었나 싶은데 그건 그렇지만, 응. 진짜로 응. 되게 속에 있는 얘기도 많이 하고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저희는 그 싱글몰트 오. 위스키를 그런 공간에서 먹으면서 보통은 진짜? 바에서 먹었었는데 아니 지금 듣기만 해도 너무 신기한데. 굳이. 굳이 글래까지 가서. 그리고 이게 싱글몰트 위스키의 뭔가 힘이 아닐까는 약간의 그니까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럴 수도 와, 있지. 뭔가 준비해온 것 같네요 진짜. 정말 준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네. 진짜 있었던 일. 그래서 맛은 어땠나요? 일단 탈리스커 같은 경우도 솔직히 술 맛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날 얘기에 그렇겠죠. 취해서 네. 네. 정확한, 아니 네, 그 정확해요. 그런 사람들 어디 많냐면 그 삼거리 포차에 되게 많아. 네,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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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교육방송 모노로. 네. 좀 드셔보셨어요? 아 저는 못 먹어봤어요. 아, 전 그래요? 두 분이랑 같이 한 건 먹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그날 방송 끝나고 네. 바로 달려가자 그래놓고서는 또 그러니까. 전- 각자의 아니, 다들 어떤- 거짓말하는 방송? 송년회 회식?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전 싱글몰트 대신 소맥을 엄청 마셨죠 그날. 아 그래요? 괴로운 날이었습니다. 네. 그럼 현실적이지 않은 술이라는 건가요? 싱글몰트 위스키가? 여자한테도 좀 어려운 술이에요. 남자들도 이렇게 싱글몰트 위스키에 대해서 막 이걸 들으면서까지 알아야 되는 술인 만큼 사실 여자들이 아직까지 바에 가서 싱글몰트 위스키를 한 잔 먹는다. 되게 섹시할 것 같긴 한데 멋있죠. 멋있는데 근데 이게 몰라요. 약간 우리나라 술 문화 때문이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그 위스키 소비 항상 1등하고 국권 1위래요. 아, 1등하고 그래요? 있는데 놀라운 사실. 문화가 달라서 그렇겠죠. 우리는 막 말아먹고 그렇죠. 그치. 섞어 먹고 근데 그렇게 싱글몰트 위스키는 말아먹고 섞어 먹기에는 그 술 자체 개성이 좀 강하니까 그쵸. 아니 만들 때부터 한 가지로 한 중류소에서 만드는 건데 굳이 뭔가를 섞어 먹을 필요가 없는 술 아닐까? 그래서 네. 자세한 건 있다. 네. 든든한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해보는 걸로. 오늘을 위해서 전문가를 모신 거잖아요. 너무 빨리 모셔가지고 하지만 저희가 입이 다 굳었어요. 네. 안 돼요. 저희가 소환할 때까지 그냥 계셔야 돼요. 네. 자, 그렇죠. 근데 그래서 주변 사람이 들어봤대요? 들어보고 별로래? 아니 아니 뭐지? 어쨌든 네. 이거 저희가 지금 팟캐스트랑 팟빵에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 별 주는 거에 별점은 높아. 별점하고 되게 많은 분들이 별을 줬어요. 35명? 네. 와, 많은 건가요? 이 정도면 많은 거 아니 우리끼리 모여서 25분간 대충 떠들다가 집에 가서 휙 올려놨는데 35명이 기꺼이 들어와가지고 별점을 예. 줬다는 맞아요. 얘기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우선 될까요? 제가 한 명 줬고요. 김명직 씨가 아나운서님이 하나 줬고 김진호 기자가 하나 줬을 네, 저 텐데 일단- 별점 5점 당연히. 그러면 32개 정도. 그쵸. 그쵸. 3개 빼도 32분이. 어디서 왔을지 모르는 32분께 감사의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면서 특별히 무슨 홍보를 했던 것도 아닌데. 아니 우선 좀 창피해서 들어주신- 아무한테도 말을 그러니까 못 저도 하고. 사실 별로 말 못했어요. 네. 뭐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얘기를 시작해 봐야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왜 이거를 그 예고편을 안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 네. 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최태영 에디터님이 예고편을 듣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천재, 천재. 네. 예. 아무나 얘기를 에디터하는 거 해보자. 아니에요. Too many drinks and just need two. 1 too many drinks and just need two. 본격 음주 조장 방송 매거진 썰 싱글 몰트 위스키 편. 잠시 후 계속됩니다. And just need two.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작을 뭐로 할까? 싱글몰트 위스키로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 위스키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렇죠. 싱글 네. 몰트에
싱글 몰트 위스키를 얘기를 했으니 위스키의 재료 또 어떻게 해서 나누는지를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좋아요. 뭐 아니면 SOS를 요청할 때 네. 하다 아니면 우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쉽게 알고 있는 거는 그동안 블렌디드 위스키가 있고요. 조니 워커라든지 되게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조니 워커 누구 있죠? 그쵸? 그분 유명하죠. 사람 이름인가요? 네. 되게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또 누구 뭐 있죠? 보통 아는 뭐 발렌타인이니 시바스 리갈이니 시바스 리갈. 이런 다 블렌디드 네. 위스키죠. 아. 다 그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냥 쉽게 알았던 애들이 있고 싱글 몰트 위스키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레인 위스키. 그레인 위스키가 있고 네. 이게 이 기준이 뭐냐면은 원료에 따른 기준인 건데 네. 그 싱글 몰트만 가지고 만든 그 한 증류소에서 만든 몰트 위스키를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하고 그러고 전문적인 얘기하려면 굉장히 되네요. 전문가 앞에서 아는 척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네. 그 그레인 네. 위스키는 네. 뭐 옥수수라든지 다른 곡물을 가지고 만든 위스키가 그레인 위스키고 네. 이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섞어서 어떤 일정한 맛을 유지하는 것이 블렌디드 위스키고 네. 네. 원료에 따른 거는 그게 맞고요. 그다음에 전문가께서 오케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지역에 따른 또 그런 분류를 할 수도 있죠. 네. 그렇겠죠. 네. 그 스코틀랜드에서 만든 거는 스카치 위스키. 스카치. 우리가 쉽게 그냥 위스키라고 부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 거의 다 스카치 위스키를 우리는 그냥 위스키라고 부르는데 요것도 지역에 따라 나누자면 뭐 아일랜드에서 만들면 아일리시 위스키 그리고 미국에서 만들면은 아메리칸 위스키. 아메리칸 그거 위스키. 스카치 위스키 얘기를 하면서 왜 아메리카가 나와? 아니 지역적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는 네. 거니까. 넘어간 거죠. 네. 넘어간 거죠? 캐나다에서 만들면 캐나다 네. 위스키, 위스키. 그리고 네. 요즘에 뜨고 있는 또 일본 위스키는 뭐 그냥 말 그대로 제페니스 위스키. 이거는 이제 지역에 따른 분류다 이걸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거의 스카치 위스키 그 중에서 코리안 위스키는 없어요? 나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사실 보리가 안 나. 아니 한동안 만들었었다고 알고 있는데 참고로 이거를 캡틴 큐는 위스키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주정의 어떤 색소와 향, 인공향 이런 거 물 넣고 이렇게 첨가해서 위스키 맛을 흉내낸 거고 캡틴 큐는 한국에서 생산하긴 하지만 그건 위스키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왜 이 나라 외에서 위스키를 잘 만들지 않는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그건 좀 이따 물어보기로 하죠. 그리고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는 그렇게 잘 만드는 한국에서는 위스키를 만들었었대요. 근데 우선 원료를 그러니까 수입해야 되고 가격도 많이 들고 그리고 10년간 보관해야 되는 것도 사실 그렇게 되면 더 좋은 그동안 오랜 시간 인정받은 위스키 소비를 하지 같은 가격이라면 한국 위스키를 마시지 뭐 하여튼 판매가 부진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만들다가 그만뒀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수입이 훨씬 네. 쌌던 거죠. 더 좋은 더 위스키를 좋은 먹을 수 위스키를 있고. 만들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수입인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왜 잘 되죠? 왠지 그게- 재패니즈 위스키 있다니까 왜 없지? 막 이런 이상한. 한국은 약간 너무 1년, 2년만 보고 아, 사는 게 아닐까요? 그 위스키를 만들면 최소 10년 이상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투자할 사람이 흔치 않잖아요. 한국 사람 김진우 씨였어요. 그럼 중국 그러기엔, 위스키는 왜 없죠? 차이니즈 위스키. 중국엔 모든 게 다 있는데. 제가 그걸 다 어떻게 저도 지금 배우러 왔는데 요렇게 다 정해놓고 네. 이런 답을 언젠가 들을 수 있겠죠? 그쵸.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쵸. 아 네, 이제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요? 모시죠 이제. 네. 바로 네. 모셔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네, 저희가- 풍부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25분 동안 얘기를 해본 후 저희끼리 얘기하는 것보다 김명재 아나운서를 모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바로 무조건 우리끼리 하면 안 된다 이런 전문가가 얘기가 했었죠.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죠. 전문가를 어렵게 모셨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어요. 네, 제가 섭외했어요. 박수와 함께 맞이해야겠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는 셀프로. 네, 전문가니까 일단 되게 쑥스럽고요. 네. 네.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위스키를 좀 많이 먹어봤고 지금 이제 위스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는 위스키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디라고 브랜드는 뭐 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셔도 돼요. 별로 말하고 싶지 네. 않아요. 아 왜요? 저희 방송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나중에 말하면 다- 또 이렇게 네. 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선입견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아, 있으니까 네. 저는 그냥 오.
저희 회사보다도 그냥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스키를 여러 가지를 다 좋아하기 때문에 보편되고 좀 그런 시각을 갖고 말씀드리려고. 사실은 성함을 말씀. 이름도 비밀. 예, 저는 김태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우선 부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부장님. 굉장히 이거 모셔도 되나 저희 네. 땅콩이라도 준비해야 되나 사실. 아 그러게요. 걱정했었습니다. 마카다미아. 물이요? 물 있어요? 부장님 하면 되게 멀게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만나 뵈니까 조금밖에 안 멀게 조금 멀게 느껴져요. 좀 얘기하다 보면 부장님 같지 않고 그냥 과장님? 근데 정말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젊어 보이시고 되게 세련되시고 그러니까 취향이 있으신 분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에디터 분들이랑 비슷하세요. 근데 누가 에디터고 누가 부장님인지 모르겠어. 저희가 막연하게 싱글몰트 위스키로 취향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사실 네. 저희가 나름 전문가라고 오신 분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게 맞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밀려오네요. 그럼. 포스가 확 그냥 화끈해야지 그냥. 라디오라고 지금 볼 수는 없으니까. 안 보이죠? 이게 공통점은 세 명 수염이. 수염이 있다는 그러게요. 거. 다행히 저만 없네요.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없거든요. 아 이게 인중 제모를 했는데 안 없어지더라고요. 네. 아, 알겠습니다. 여자 취향 만들어서 인중 제모에 가는 얘기를 해야겠어요. 네. 그럼 이제 남자 취향 그 김명지 아나운서의 남자 취향을 얘기해 볼까요? 난 수염 없는 남자가 좋아. 네. 나가야 되죠 저 여기서. 다음엔 누굴 메인으로? 잘렸다. 자 전문가를 모셔놓고 또 저희가 저희끼리 네. 신나게 떠들었는데 자 저희가 아까 재료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네. 이제 위스키의 기원이나 역사에 대해서도 좀 네. 궁금하거든요. 네, 뭐 위스키는 이제 뭐 역사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떤 기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취향. 네. 사실 몰트 위스키는 그게 되게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자기만의 테이스트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몰트 위스키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근데요, 사실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취향이라거나 그런 것들은 되게 웃긴 게 더 비싼 게 더 좋은 취향일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저희가 위스키를 보면 가격 차이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싼 애들이 좋다고 해서 뭐 그냥 아무리 취향이라도 더 좋고 나쁘고 정도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좀 다름인 것 같아요. 다양성이나 자기 어떤 뭐 가격이랑 상관없이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제 생각에는 확실한 건 결코 비싸다고 다 자기 취향에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여부보다는 와인도 그렇잖아요. 되게 다양한 때로와에서 다양한 맛이 나오듯이 위스키도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뭐 남들은 정말 싫어하는 저는 진짜 제가 싫어하는 게 어느 하나 가져왔는데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것처럼 그 호불호가 갈리지만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뭐 좋고 나쁨이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가격의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굉장히 적합한 분을 모신 것 같네요. 그러게요. 네, 목적에 부합하기도 하고 저희는 사실 취향 얘기를 한다기보다 다양한 거를 어떻게 음미해야 되는지 공부한 후에 본인만의 관점으로 뭔가를 자신 있게 고를 수 있게 사실은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아무리 싼 모나미 볼펜이라도 내가 어떤 관점에서 볼 때 당당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펜이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전문가 김태우 그만하시죠. 부장님. 아니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까? 부장님께서 애호가로 할까요?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위스키 애호가 전문가 부장님. 네, 그냥 애호가 좋을 것 네. 같아요. 오, 전문가는 애호가. 아니고요. 애호가 당첨. 그럼 부장님이라고 할까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네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된 술인지 그러니까 한번 네. 천천히 한번 짚어볼까요? 네. 네, 위스키는 이제 물론 위스키의 어원은 이제 아쿠아비타라는 말이 있어요. 생명의 물이라는 뜻에서 왔는데 이제 위스키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는 어떻게 보면 증류 기술이 언제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랑 상당히 연관이 있는데 증류 기술의 그 근원을 보면 이제 연금술사들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술사들이 그거였잖아요. 어떻게 하면 일반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만들 거죠. 수 있느냐. 그게 그들의 여러 그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화학적인 그런 기법들이나 분석들, 그런 실험들이 세대를 거치면서 발전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이 되게 증류랑 비슷한 방법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세대를 거치면서 내려왔고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으나 많이 보는 게 수도원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를 사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위스키를 처음에 약으로 먹었다는 맞습니다. 얘기도 들었고요. 또 여자분들의 향수를 만들던 기술을 가지고 증류를 시작했다고도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연금술사들이 만들어낸 그런 기법들을 갖고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태용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약품들하고 사실 위스키랑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여질 수도 있고 실제로 스코틀랜드에서는 어린애들 그 이날 때 아프잖아요. 장기간지라고 그때 위스키를 발라주기도 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얘기는 이제 제가 가져온 술 중에 하나가 이따가 뭐 좀 되게 여러 가지 얘기 들어가겠지만 미국에서 금주령이 내렸을 때 스코틀랜드 위스키가 하나도 수출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술은 약이라고 그냥 속여서 판매가 될 정도로 약간 맛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근원이 여러 가지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것들이 실제로 있고요. 근데 이제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원래는 증류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당연히 이제 발효된 술들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는 그 근원이 로마 시대 이전부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그 로마 병사들이 이제 유럽의 전 세계들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마찬가지로 와인을 전파시켰고요. 이제 그 와인이 넘어와서 와인을 이제 저장을 해서 여기저기 다녀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요한 기술이 발달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와인을 꼬냑으로 만들거나 사실은 와인을 증류하면 그게 이제 브랜디가 되거든요. 브랜디 중에서도 프랑스의 꼬냑 지방에서 난 브랜드를 이제 꼬냑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기법들이 이제 스코틀랜드까지 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원래는 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보면은 막걸리들 밀주를 집에서 다 담가 먹었잖아요. 자연스럽게 곡식을 만들고 그 곡식을 추수하고서 남은 걸 갖고서 이제 술을 만들어 먹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에서도 그냥 증류해서 먹던 술이 나중에 로마 사람들 들어와서 증류 기술을 알게 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위스키의 시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간의 모든 본능은 술을 만드는 대로 향하는군요. 그렇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북부 유럽 쪽에서는 그러니까 포도 농사가 수월치 않아서 그렇죠. 그 위스키를 만들어 먹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를 그 곡식을 저장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놔둬봐야 곰팡이도 쓸고 다 없어지니 그걸 증류해서 술로 주고 뭐 그 주인한테 돈 대신 술로 줬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화폐 가치처럼 술을 쓰기도 했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으로 먹기도 했었고, 근데 아드백을 먹었던 기억을 떠올리니까 저희끼리는 그냥 가스알명수 맛이라고 표현했었거든요. 부르기가 달라요. 가죽 맛, 병원 냄새, 가스알명수까지 나는. 네. 궁금하네요. 무슨 맛인지. 아드백은 굉장히 매니아들이 많은 맞아요. 술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처음부터 사람들이 다 보리를 갖고서 만들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남는 곡식 갖고 밀로도 만들고 귀리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술들을 만들어 먹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보리가 맛있는 걸 알게 되고 스코틀랜드 쪽으로 가면은 보리 농사를 되게 많이 짓거든요. 밀도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리가 많으니까 보리 갖고 술을 짓게 된, 우리나라 안동 소주나 소주를 많이 먹었던 게 만들어 먹었던 게 그 쌀농사를 많이 줬기 때문에 벼농사를 죄송합니다. 벼농사를 많이 줬고 쌀을 남은 쌀 갖고 술을 만들었던 것처럼 거기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되게 모험생들처럼 고개 끄덕이면 눈이 초롱초롱해져 있어요. 그러게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였네요. 쌀 많이 나니까 소주 만드는 거고 보리 많이 나니까 위스키. 그러면 이제 위스키 중에서도 그 스카치 위스키 얘기들을 해볼 텐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아까 말했듯이 뭐 금주령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폭탄을 피해서 위스키들을 몰래 만들었다고 전 들었어요. 그때 지난번에 저희 예고편에서 김진호 기자가 왜 위스키들의 글렌이라는 말이 많이 붙는지 얘기해준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이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자기가 막 안다면서 원래는 아는데 나중에 말해준다고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글렌은 그래서 김진호 기자가 하도 아는 척해가지고 제가 검색해봤어요. 근데 글렌이 역시 실세. 협곡 계곡 계곡 뭐 이런 얘기고, 그게 옛날에 그
그 세금이 워낙 많아가지고 다들 숨어서 술을 몰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이제 그런데 숨어서 만들어서 글렌이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뭐 처음으로 19세기에 그 합법적으로 술을 만들 수 있는 양조장이 글렌 피딕이었나? 그런 입에. 글렌 리베. 네. 아씨, 요거 아쉽다. 네. 편집할 수 네, 없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 이제 글렌을 붙이는 위스키들이 이렇게 따라하는 것도 많고 뭐 그렇게 많아졌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맞아요. 법적으로 꼭 글렌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게 뭐 제한되어 있고 전혀 그런 건 없어요. 위스키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 제한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영국하고 아니 스코틀랜드랑 이제 위스키란 말을 스카치 위스키란 말을 붙일 수 있는 내지는 버번 위스키란 말을 붙일 수 있는 기준이 좀 다른데 이제 스카치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스코틀랜드에서 증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3년 이상을 숙성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스코틀랜드에서 아, 그러면 스코틀랜드에서. 스카치 위스키란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위스키 단어에 그 철자 중에 이를 쓰느냐 마느냐에 대한 얘기도 전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스키 스펠링이 WHISKY로 쓰는 게 이제 스카치 위스키가 네. 있고 그 사이에 KEY로 쓰는 위스키가 있는데 네. 미국은 KEY를 쓰고요. 네. 그리고 뭐 캐나디안 위스키도 마찬가지로 KEY를 쓰고 스카치나 아이리쉬는 그냥 KY를 씁니다. 그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 별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셔서 그렇구나 했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지는 않았어요. 그게 뭐 자기들의 자부심의 뭐 척도나 그 표현 방법이라는 얘기도 전 들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 스펠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좀 해봤더니 뭐 이렇게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스카치 위스키 얘기 좀 더 하죠. 네. 그래서 아까 네. 뭐 얘기했던 이제 그 원래 실제로 그 지금 우리가 먹는 형태의 스카치 위스키는 좀 다 그 호박색이라고 그러죠. 약간 네. 검티티한 그 색깔이 나잖아요. 그거는 그 나무통, 오크나무통에다 숙성을 시켜서 그런 색깔이 나는 건데 실제 그런 식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800년대 한 초중반에 공식으로 이제 그 라이센스가 생기면서 했고 그 전에도 이미 100년, 200년 동안 그냥 집에서나 동네에서 그냥 만들어 먹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거의 숙성을 시켰다기보다는 우리 지금 안동 소주 같은 것도 아까 자꾸 소주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전 소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김명지 아나운서 네, 저는 소맥을 좋아해서. 차라리 소맥을 흘러가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냥 소주도 보면은 숙성을 안 시키잖아요. 증류해서 바로 먹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렇게 먹었어요. 스카치 위스키도 투명한 액체. 즉 위스키를 증류시켜서 바로 나온 원액은 사실은 투명해요. 물론 이제 그 안에 있는 맛이나 냄새는 어떤 원료에 썼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투명한 액체인데 그게 숙성 과정을 통해서 나무와 그 어떤 그 인터랙션을 통해서 그런 색깔과 맛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숙성시키지 않고 바로 먹으면 그러니까 거꾸로 숙성을 시키게 되면 도수가 떨어지잖아요. 도수가 떨어지고. 네, 그러면은 숙성하기 전 술은 굉장히 도수가 높을 맞습니다. 텐데 네. 그거를 그냥 먹나요? 물에 타 먹나요? 안 먹죠. 안 먹죠. 그럼 잘 안 어떻게- 먹죠. 네. 테이스팅용이나 실험용으로는 먹는데 그걸 그대로 팔아서 먹지는 않죠. 그냥 위스키를 증류하면 이제 뭐 각 증류소마다 좀 다르겠지만 60도에서 한 70도 70도. 사이의 원액이 나와요. 60도 더 되는구나. 거의 한 70도 정도의 60도 후반대, 70도 초반대 알코올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숙성을 시키다 보면 알코올이 물보다 빨리 증발하기 때문에 증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알코올 도수가 좀 내려가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년 정도 숙성을 시키면 10년, 12년 우리가 보통 12년 정도 먹잖아요. 12년 정도 숙성을 시키면 60도 초반대 정도까지 떨어져요. 왜냐면 매년 2%에서 3% 증발하면 계산해보면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물을 타서 그 한 40도 정도에 맞춰서 먹게 되죠. 60도만 해도 굉장히 세거든요. 네. 몰트바에 가보면은 싱글몰트 위스키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나무색, 카라멜색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거의 그런 투명하고 것도 있죠. 그 노란색보다 훨씬 투명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그렇게 10년 이상씩 숙성을 그럼요. 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통을 쓰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나무의 어떤 성질들이나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많이 나오는 통을 쓰게 되면 내지는 또 더 오래 있으면 통 색깔이 진해지고 아니 위스키 색깔이 네. 진해지고요. 그게 아닌 그런 성분이 잘 안 나오는 통 내지는 한 번, 두 번, 10년, 20년 증류에 썼던 통을 재사용하게 되면 색깔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프닝에 무라카미 하루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아이레이 지역만 여행하면서 위스키에 대한 에세이집을 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카치 위스키를 이제 좀 찾아보다 보니까 뭐 하이랜드 지역, 로랜드 지역, 스페이사이드 지역, 뭐 아이레이 지역 뭐 이렇게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좀 찾아보니까 예전에 나누던 기준인데 이게 뭐 세금에 관련된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세금이 싸고 어떤 지역은 세금이 높고 그래서 뭐 자연적으로 세금이 싼 지역으로 그 증류소들이 이동을 하고 뭐 이렇게 돼서 그 지역이 나눠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아까 이제 역사 얘기하다가 조금 제가 마무리를 못한 게 있는데 아까 뭐 세금 피해서 도망갔다 뭐 글렌이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고요. 이제 그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집에서 만들던 거에서 갑자기 세금 내라고 하면 다들 세금 안 내죠. 왜 세금을 내가 왜 내? 그리고 몰래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코치 위스키들도 옛날에는 그 평야지대에 많았었어요. 이제 로우랜드 쪽, 에딘버러나 그쪽에 밑에 쪽에 많았는데 이제 그 정부에서 영국 정부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다 위로 도망갔어요. 산골에. 근데 위스키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보리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땔감도 있어야 되고 뭐 당연히 그런 걸 다 얻을 수 있는 데가 바로 계곡이라 위에 올라가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지역적으로 발전이 됐는데 이제 그 크게 나누면 스코틀랜드는 하일랜드와 로우랜드로 나눠져요. 로우랜드는 이제 스코틀랜드는 중부지방 이하, 뭐 에딘버러나 이런 데 있는 평원지대도 그쪽은 별로 높은 구름 같은 게 없거든요. 지금도 그쪽에는 그레인 위스키 증류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뭐 에버딘, 인버네스, 뭐 포트 윌리엄스나 이런 중부 쪽 위로 쭉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하일랜드거든요. 그쪽에 이제 증류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일랜드의 북동쪽 일정 부분을 스페이사이드라고요. 왜 스페이사이드냐면 거기는 스페이라는 강이 흘러요. 그래서 그 근방을 스페이 사이드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전체 증류수의 한 70%가 몰려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역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세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세금이 없는 데가 증류소가 몰렸으니 그쪽이 더 좋은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만들어서 뭐 그쪽에서 그 나오는 술들이 더 고급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나누는 기준은 별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때 이제 그게 역사가 오래 예. 있으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와인에 보면 테루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토양에 따라서 위스키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 각 지역의 또 불이 다르고 물에 어떤 미네랄이 어떻게 섞여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맛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세금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다 합법화된 거는 한 1800년대 초반에 뭐 글렌 레벳, 맥켈란, 글렌피딕 이런 데들부터 해가지고 다 이제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그런 정상적인 회사들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 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회사들도 있고 그때 새로 생긴 회사들도 있고 후에 생긴 데들도 있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들은 그 지역의 자연 환경이 적합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에는 위스키가 없냐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기후적인 부분이 커요. 바로 그게 경제성하고도 채산성 내지는 경제적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위스키는 증발이 많이 되면 그만큼 위스키가 손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 날씨나 스코틀랜드 날씨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서한해양성 기후라 연중 기후 변화가 조금 적고 그리고 습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위스키 증발이 덜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그 연간 사계절이 뚜렷하고 고온다습한 여름과 그리고 되게 춥고 건조한 겨울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위스키가 엄청나게 증발이 돼버리면 그 경제적으로 남는 게 없겠네요. 남는 게 없죠.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스코틀랜드 그 북쪽 지방을 가면
되게 춥거든요. 한랭하고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그만큼 습도가 잘 유지가 되고 막 이런 대도시나 그런 데 있으면은 여러 가지 뭐 자연 환경에 의한 그런 그 오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북쪽에 많이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통일이 되면 네. 좀 가능할까요? 가능성 있죠. 네. 네. 개마고원에 개마고원 위스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겨울에 너무 건조해서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예요. 아 눈이 그러니까 온도의 변화도 있지만 건조하게 되면 증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1, 2년이 아니라 10년, 뭐 최소 3년 이상 그걸 보관하려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아까 일본 위스키도 나왔지만 일본 위스키도 똑같은 연산이라도 일본 위스키도 조금 비싼 이유가 있어요. 뭐 맛이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제가 볼 때는 그네들의 그 채산성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일본이 더 증발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스키의 가격이라는 게 뭐 이게 꼭 마시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 입을 모아서 아, 이게 맛있어서 비싸다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채산성의 문제라던가 이런 걸로도 가격이 정해질 수 있는 거니까 꼭 비싸다고 좋은 위스키는 확실히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취향이 중요하네요. 그러면 이제 위스키 만드는 과정을 살짝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위스키 뭐 증류만 한다고 다 위스키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위스키 만드는 과정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이유는 사실은 그냥 단어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도 이 위스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 캐스크가 뭔지, 그러니까 위스키 병에도 많이 써 있고 네. 피트가 뭔지 뭐 이런 게 처음엔 되게 어렵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도 그래서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아까 전에 뭐 오크통에 숙성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것도 보면 뭐 어떤 술은 쉐리 오크통에 숙성을 하고 뭐 또 다른 거는 또 다른 오크통에 숙성을 하고 네. 그러니까 또 어떨 때는 캐스크라고도 하고 배럴이라고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궁금해서 그래서 사실은 위스키 만드는 과정을 살짝 짚어보자고 제가 그 제안을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위스키는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나요? 김진호 기자님. 일단 네.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해 주셨잖아요. 아주 잠깐 설명했죠. 정말 쉽게 얘기해서 보리로 맥주를 만들고 그걸 중류한 후에 오크통에 숙성을 하면은 그게 위스키가 되는 거죠. 딩동댕 정답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몰트라는 게 그러니까 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까 좀 바라 얘기하시려고 네. 했는데 바라된 보리를 몰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몰팅 한다는 얘기는 바라시킨다, 싹을 틔운다는 얘기인데 왜 그냥 보리로 안 하냐면 그냥 보리보다 발화됐을 때가 그 전분이 더 많고 그 전분이 당분이 되고 당분이 알코올이 됩니다. 현미도 그래요. 현미도 바라 현미만 먹잖아요. 밥 지을 때 물에다 담가 놓고 지으면 훨씬 더 몸에 좋고 맛있어요. 제가 밥해 먹거든요. 아직 이렇게 어필하는 거죠? 아니 현미밥을 먹으려고 현미를 사갖고 왔는데 그냥 쌀 씻어서 바로 그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물론 밥은 되죠. 근데 그 영양분을 더 극대화시켜서 먹으려면 물 속에 담가 놓고 이게 발화시킨 후에 밥을 해야 훨씬 그 좋다고 하더라고요. 발화가 된 현미도 아예 팔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네. 갑자기 밥 얘기로 이따 밥 갔다가 드시고 가실래요? 일단 발효하는 발화 맞아요. 발효면 약간 사이즈가 더 작죠. 네. 그리고 더 비싸죠. 훨씬 비싸요. 그 우선 그래서 발화시키면 좋은 걸로. 물에 담궈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보리를 수확을 해서 뭐 이렇게 보리 도정해서 가져오잖아요. 도정하기 전에 그냥 통째로 보리를 가져와서 그 곡식만 가져온 다음에 그걸 물에다 불려요. 그래서 물에다 불리고 어느 정도 불렸을 때 왜냐면 계속 불리면은 이게 싹이 완전히 다 터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전분이 너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숙성이 그 발화가 됐을 때 딱 멈춥니다. 근데 보리를 빠야 되잖아요. 결국 가루 빨려면 다시 말립니다. 그 말릴 때 쓰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피트예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빙빙 돌렸다는 거예요. 피트가 뭐냐고. 자, 뭔가요? 피트는 볶는 건가요? 건조하는 건가요? 건조합니다. 그래서 건조하는 건조하는 것도 뭐 연기로 건조를 해요. 연기와 열로. 요즘에는 그러니까 건조라는 것 자체, 건조라는 거에 집중한다면 빻기 위해서 건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절엔 큰 선풍기를 틀어놓고 건조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플로 몰팅이라고 해서 사람이 그
뭐라고 좀 밀대 같은 걸로 일일이 다 뒤섞어주는 뒤집었어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데가 많지는 않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3가지 중에 2가지가 아직도 그 수작업을 하는 중류소고 그럼 좀 비싼가요?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수제면 다 비싼 줄 알아. 사람은 힘들죠. 스코틀랜드에 그렇게 발화된 현미를 아니 그 피트 바라den 현미로 오늘 그 건조된 그리고 그거를 다 이렇게 그 과정별로 뭐 조금 피트를 네. 써서 뭐 건조시킨 거 많이 그 건조시킨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판대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국에서 배추 절인 거 파는 거랑 똑같이. 그리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수입을 해요. 자기네가 몰팅을 안 하고 그걸 몰팅이라고 하는데 영국 그 스코틀랜드에서 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리를 어느 정도로 뭐 몰팅을 해서 피팅을 얼마를 하든지 그걸 가져와서 자기들이 만들죠. 그럼 되게 순수한 재패니즈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럼 거예요. 불가능하죠. 피트라는 게 그러니까 연료인 거죠. 피트가 연료인데 이제 한국말로는 2탄이라고 이탄. 해요. 그래서 이제 석탄이 되기에 퇴적된 이제 옛날에 뭐 중생대 고생대 때에 퇴적된 나무들이 석탄이나 석유가 되잖아요. 근데 이 피트는 한 2000년, 3000년 그 정도의 기간 동안 퇴적된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큰 나무들이 아니라 작은 관목들. 이제 스코틀랜드에 가보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큰 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구릉이에요. 나무들이 없어요. 날씨도 춥고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큰 나무들이 자라질 못하고요. 작은 나무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헤더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 딱 보면 철쭉같이 생겼어요. 키 작은 나무. 작네요 정말. 네. 그래서 그 가지들도 아주 두껍진 않고 그런 게 땅속에 퇴적돼서 지표에서 한 1.5m에서 2m 그 정도의 그렇게 별로 깊지 않은 곳에 묻혀 있어요. 그러면 피트 연료를 가지고 네. 이 건조시켰을 때의 효과는 뭐가 있나요? 그게 이제 그 피트한 냄새, 뭐 쉽게 표현하면 그냥 스모키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피트만 갖고는 잘 안 말라요. 아 그래요? 근데 옛날에 막 200년 전, 300년 전 때는 땔감이 없으니까 나무 그 스코틀랜드의 그런 그 북쪽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거 갖고 했지만 요즘은 그거는 어떤 그 스모키한 플레이버를 주기 위해서만 사용하지 실제로 말리는 거는 열기로 할 때는 석탄을 뗍니다. 아 석탄. 네, 그거는 뭐 지금 최근 몇십 년 전 일이 아니라 뭐 이미 한 50년 전, 100년 전부터 그렇게 써왔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어떤 증류소, 뭐 맥켈란 같은 경우에는 피트를 전혀 쓰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던 아드백이나 아일레이에 있는 아드백, 뭐 라프로이 같은 데는 굉장히 피트를 심하게 하죠. 그 향이 그럼 거기서 네, 그 향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보리를 볶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 다음엔 그다음 과정. 피트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죠? 저는 굉장히 단순한 시켜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거를 피트를 시켜서 일단 건조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다 밀링을 합니다. 이제 빻죠. 가루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가루를 다시 물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전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발효 전 단계인데 물에 불린 다음에 거기다가 그 효모, 이스트를 넣으면 그게 이제 거기 있는 전분이 당분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당분이 다시 알코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김 빠진 맥주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걸 갖고 증류기에다 집어넣어서 끓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증발된 원액이 나오고요. 그게 이제 그냥 그거를 뭐 영어로는 new make spirit이라고 하거든요. 새로 만든 원액. 그게 이제 오크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크통에 넣는 것까지 하면 이제 3년을 기다리면 위스키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스코틀랜드에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1년도 위스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스카치 위스키란 말을 붙이려면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는 이제 그 스카치 위스키 협회가 있어요. SWA라고. 그래서 거기서 만든 규율이에요. 그러면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네. 그 오크통을 캐스크라고 하는 거죠. 네. 배럴, 캐스크, 오크통 뭐 이게 다 같은 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죠. 오크통은 그러니까 이제 통이 캐스크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오크는 이제 나무의 종류고요. 참나무죠. 근데 뭐 오크가 아닌 다른 걸로 만든 캐스크도 있고요. 배럴은 사이즈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캐스크의 종류가 보통 배럴처럼 작은 거는 이제 맥주 내지는
뭐 특이한 경우에 쓰이고 보통은 그 스코치 위스키를 만들 때 쓰는 가장 전형적인 게 그 쉐리벗이라는 걸 써요. 쉐리벗하고 혹세드란 두 가지가 제일 큰 빈, 한 400리터 정도 되나? 400, 500 정도 리터 정도 되고요. 그보다 조금 작은 게 펀천이라는 게 있고 네. 펀천보다 더 적은 게 배럴이라고 하죠. 나오나요? 여기? 배럴 그래서 그 배럴이라는 걸 단위로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통을 배럴이라고 하기도 맞아요.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배럴은 옛날에 사실 배럴도 많이 쓰였어요. 그게 그 위스키나 맥주 같은 걸 만들어서 네. 배달할 때 배럴 통에다 넣어서 말 옆에다가 달아가지고 싣고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몇 가지 이제 그 단어들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이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캐스크라는 게 그런 거고 그래서 보면 뭐 싱글 캐스크, 뭐 캐스크 스트렝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도 좀 궁금해요.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싱글 캐스크, 캐스크 스트렝스 이런 게 사실 매니아틱한 얘기들이거든요. 그 매니아들이 좋아하고 똑같은 위스키인데도 같은 12년인데도 이게 싱글 캐스크거나 캐스크 스트렝스면 더 위스키가 비쌉니다. 한 통에서 나왔다는. 예. 한 싱글 통에서 캐스크. 나왔고 네. 그러니까 싱글 캐스크라는 얘기는 한 통에서만 만든 걸 갖고 위스키를 만들었다는 얘기고 캐스크 스트렝스는 캐스크에서 나왔을 때 그 알코올 도수를 그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위스키 맥켈란 위스키를 찾아보다가 10년산인데 캐스크 스트렝스라고 써 있고 가격이 훨씬 비싸더라고요. 10년산인데 12년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산이 오래될수록 오랫동안 보관했으니까 비쌀 거라고 생각했었잖아요. 이거는 그냥 모르는 사람 입장에선 그래서 당연히 술을 고를 때 좋은 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연산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연산이 일반적인 그 값어치를 매기는 척도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그 10년인데 더 비쌀 수 있는 거는 캐스크 스트렝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캐스크 스트렝스에 10년과 12년이 있다면 당연히 12년이 더 비싸겠죠. 그렇죠. 이제 캐스크 스트렝스는 말 그대로 그 통에서 뭐 10년이고 12년이고 숙성됐을 때 바로 꺼냈을 때 그 알코올 도수 그대로거든요. 물을 섞지 않은. 그 얘기는 물을 섞으면 더 많은 양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제가 너무 경제적인 논리로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캐스크 스트렝스나 싱글 캐스크가 더 비싼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한 통만 갖고 그 맛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중에서 좋은 것들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를 뽑아서 그 통을 만들기 때문에 좀 더 비싼 희소성도 당연히 그렇죠. 이 근데 실제로 몰트바에 가면은 싱글 캐스크나 이 캐스크 스트렝스 이 위스키가 많이 있나요? 아니면 싱글 몰트바에서도 구하기가 그렇게 쉽죠? 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몰트 위스키들이 뭐 맥켈란, 글렌피디, 글렌리벳, 뭐 발베니, 글렌모렌지 이 정도가 대부분 많이 팔리고 있는데 글렌 모레이는 어때요? 글렌모렌지요? 글렌모레이. 글렌모레이도 되게 작은 브랜드인데 네. 네 괜찮아요. 제가 되게 그거를 반갑다. 글렌모레이는 저 가봤거든요. 그 앞에. 그래요? 스페이사이드 쪽에 있어요. 글렌모레이. 제가 처음으로 제 돈 주고 산 게 글렌 모레이였었거든요. 글렌 피딕하고 네. 고민했었어요. 고민하다가 글렌 피딕은 너무 흔한 것 같아서 느낌이. 네, 흔한 술이라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그러니까 너무 유명한 거죠. 그래서 좀 잘난 척 해보고 싶어서 그 중에 처음 보는 거를 근데 맛은 별로였죠. 사실은 걔만 제가 음미해본 건 걔가 처음이라 그 전까지 술들은 그냥 마셨다면 얘를 좀 제가 제 돈 주고 샀으니까 저희가 전 시간 그러니까 예고편 만들 때 여기서 그 한 잔씩 마시면서 방송을 네. 했어요. 근데 그렇구나. 제가 제공했습니다. 네. 네, 맞아요. 보면서 글렌모레이를 어떻게 여기서 샀지 그 얘기를 이게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되게 가벼운 느낌. 네 맞아요. 가벼워요. 네. 되게 좀 라이트한 위스키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 글렌모레이도 지역이에요. 모레이라는 지역에 있는 건데 이게 스페이사이드 안에 있어요. 뭐 다 근방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럼 저걸 머레이 협곡 한국말로 그렇게 뭐래요? 모레이 계곡. 머레이 계곡 뭐 이 정도 되는 거네요. 좀 무슨 얘기다 말이야. 그래서 저희가 그 단어들을 정리해 보기로 했는데 네. 캐스크라는 건 그럼 통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통이죠. 그리고 뭐 싱글 캐스크는 네. 한 개의 통에서 나오는 거. 보통 위스키 그러니까 싱글 몰트 위스키도 당연히 여러 통에 있는 애들을 섞어서 그 맛을 이제 그
그 맞아요. 품질을 유지하잖아요. 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한 통에서 그게 너무 맛있으면 네. 걔를 굳이 섞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희소성이 있고 가격도 더 비싸고 네. 그리고 캐스크 스트렝스는 그러니까 얘들 병에 보면 써 있는 거잖아요. 캐스크 스트렝스라고 써 스트렝스라고. 있기도 하고 네. 안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음. 뭐 연산 좀 아는 사람들은 그 숙성 연도 대비 알코올 도수가 이 정도다. 대충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캐스크 스트렝스인지 뭐 물을 좀 섞은 아는군요. 건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냉각 여과를 하지 않은 근데 그거는 술이라고 들은 것 예, 같기도 그 한데. 이제 뭐 칠 필터링이라고 하는데 그걸 왜 하냐면 그 위스키를 모든 뭐 물질들이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뭐 그 성분들이 들어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단백질들이 날씨가 추워지면 단백질이 굳어지면 이 안에 뭐, 뿌옇게. 예, 뭐 이렇게 부유물질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로 뭐 이물질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날씨가 추워지고 갑자기 차지면 그게 그런 게 생겨요. 안심하고 드세요. 이렇게 쓰는 흔들어 드세요. 힘들어도 안 없어져요. 안심하고 드세요. 안심하고 먹어야겠네요. 그래서 응. 이제 실제로는 위스키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팔린 제품들 필터링을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그 칠 필터링을 해서 차가워졌을 때 그거는 이제 영하까지는 아니고 거의 0도 가까이 떨어뜨리거든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 그렇게 떨어뜨리면 그 결정들이 생겨요. 그걸 한번 걸러내고 그 다음에는 그냥 필터링 말 그대로 이물질 걸러내는 거. 그 다음에 물을 섞는데 이제 그 디미너라이즈를 뭐라고 해야 되죠? 미너랄을 뺀 물. 네. 예. 정제수. 정제수. 응. 정제수를 섞어서 알코올 도수 30도로 낮춰요. 그러면 네. 이제 숙성을 시키다 보면 그러니까 증발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르는 말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김정- 천사의 몫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뭔가요? 엔젤스 쉘. 아이고. 아니면 작년에 2013년에 이 제목으로 영화도 나왔었어요. 아, 진짜 네. 오. 저도 그래요? 이 얘기를 아.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게 되게 당황하게 항상 저희는 항상 반쯤 당황하고 있어요. 네. 네. 아니 말이 너무 과묵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 배우고 있어요. 저 지금. 직구시듯이 경건한 자세로 네. 지금. 근데 이게 저 재밌는 게 이게 2%가 뭐 1년에 증발해낸다. 2%씩 증발이. 네, 그게 이제 천사의 몫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뭔가 낭만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악마의 몫일 수도 있잖아. 아니 근데 어쨌든 기다림의 미학을 어,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완벽한 98%를 위해서는 2% 정도는 또 희생을 해줘야 되는 거고. 2% 부족할 때. 어쨌건 2%가 중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3%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쪽 영국 쪽 스코틀랜드, 영국 이런 사람들이 좀 위트들이 남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휘력이 되게 좋은 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시점. 포장하는 말도 다 좀 포장한 것 같아요. 되게 그렇죠. 시적 그렇네요. 시적이죠. 네. 천사의 몫이라. 제가 들은 얘기는 뭐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뭐 미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가 평균 뭐 2,000자에서 3,000자래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뭐 10,000단어에서 15,000단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스코틀랜드는 또 말이 다르잖아요. 말이 다르지는 않은데 좀 다른. 원래 네. 그쪽에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스코틀랜드의 조상은 그 바이킹이에요. 그 켈트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사람하고 역사 영국, 수업까지 듣고 영국 있어. 사람이 다른 종의 사람인데 맞아요. 종자가 달라요. 그래서 얼마 전에 네. 독립하냐 마냐 네. 말이 많았었잖아요. 네, 결국 그러니까 독립하진 않았지만. 네, 제가 너무 많이 떠든 것 같은데 영국이나 밑에 남부 쪽은 그 노르망족 내지는 뭐 잉글로 섹슨족들이고요. 스코틀랜드 북쪽은 그 사람들은 켈트족들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 바이킹이 북해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나온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얼굴도 좀 약간 다르고요. 말들도 지금 아까 말했던 글렌 뭐 이런 말들이 네. 켈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게이러라 네, 게이러, 켈트. 게이러를 하나 쓴다고. 그래서 건배를 슬란즈바라고. 슬란지바, 예 맞아요. 오 멋있다. 이야. 오. 술 좋아하면은 이렇게 얻어듣게 돼요. 근데 저 스코틀랜드 갔었을 때 말을 전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억양이 너무너무 네, 영향이 달라서. 있어요. 근데 네. 그쪽 사람들이 말이 다른 건 아니고 근데 인사도 달랐었어요. 그러니까 저 영국 런던에 잠깐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축구 보러 놀러 간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 잡고 노는데 도저히 얘기가 안 마스코 뭐 통하고 이런 데들. 네 인사 그러니까 네. 그냥 헬로 뭐 이런 것도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헬로 이렇게 하죠. 네. 네, 그냥 제가 영어라서 다 몰랐나 봐요. 아니 실제로 같은 영어인데 억양이 굉장히 맞아요. 세요. 네.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란 게 그 에딘버러인가 어디 갔을 텐데. 저 에딘버러 갔었어요. 네, 거기만 해도 그렇고 영국 북부보다도 억양이 더 세요. 그래서 맞아요. 이를테면 네. 그 알바른 같은 게 되게 더 세고요. 뭐 이를테면 걸프렌드를 거긴 걸프렌드 이런 식으로 발음하고 아우. 그리고 좀 달라요. 길거리도 장난 아니에요. 무슨 맥도날드 앞에 막 갈매기들이 있어. 그 우리는 닭들기 있잖아요. 네. 거기는 닭비둘기가 시골, 네. 비둘기가 막 네. 먹고 있으면 날라와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 갈매기가 갈매기가 날라와서 비둘기를 쳐내는 막 감자를 막 뺏어가. 정말로. 근데 갈매기가 되게 커요. 만만해 보여서 굳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정말로. 종류가 우리는 강매기? 시골이라고 해서 좀 약간 큰 종류의 비둘기. 어. 그 갈매기고 맞아요. 에딘버러가 바닷가예요. 바닷가니까 그래서 그 앞에 맥도날드에서 감자를 시켜 먹는데 어. 애가 막 갈매기 때문에 도망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와 그렇지 갈매기. 그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 월드컵 전에 한국하고 가나랑 평가전 했을 때였을까? 아프리카 나라랑 했을 때였었어요. 그때 평가전이었는데 한국이 대패해가지고 거기까지 아 그게 에딘버러에서 했나요?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9시간을 이제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뜬금없이 딴 얘기 간 김에 아니 에딘버러 그 시골까지 누가 한국 사람이 축구를 보러 왔겠어 싶어가지고 무조건 사인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축구 선수 사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야무진 꿈이었어. 도착하자마자 같이 간 사람들끼리 이 옷을 하나씩 다 샀어요. 이제 펜도 사고 무조건 그냥 내려가서 뛰어가서 갔는데 런던에 있는 한국 사람 다 와 있었어요. 정말. 그것도 그렇고 에딘버러에 우리나라 사람 유학생이 되게 많이 살아요. 아 그래요? 네, 거기 에딘버러 뭐 유니버시티 뭐 에딘버러 이런 데가 되게 유명한 그리고 거기에 그 해리포터 찍은 성이 그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 에딘버러 그럼 에딘버러 성이 있잖아요. 에딘버러 캐슬이 있고 근처에 또 뭐 스털링 성이라는 곳 캐슬도 있고. 네. 근데 해리포터 찍은 데는 잘 모르겠어요. 가는 길에 있었나 봐요. 가는 길에 있어요. 네 맞아요. 가는 길에 해리포터 네. 찍었던 그 기찻길도 있고. 맞아요. 네. 있어요.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먹으면서 얘기를 하지. 아른거리는데 네. 1부는 여기까지? 아니 1부가 아니라 끊어. 네 술을 끊었다 끊고 가죠. 다시 본격 음주 조장 방송 매거진 썰 싱글 몰트 위스키 편. 잠시 후 함께하겠습니다.